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5월이 왔습니다. 또 왔네요. 정말 얼마 전에 5월이었는데 몇 번째 맞는 5월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에는 쉬는 날도 많고 기념일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5월에 특히 우리 방송 나가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네. 5월에 세우신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와, 저 5월 첫 주가 우리 골든위크잖아요. 주변에서 굉장히 한국을 많이 빠져나가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려고 했다는 줄 알았잖아. 그건 아니고? 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전 조카도 있고 어머니도 또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주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펜션 같은 거 잡아가지고 놀러 가나요? 아니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한테 따로 부탁하시는 게 전혀 없어요. 원래 각자 도생하는 집인데 이상하게 미스터 트롯과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어머님들의 또 기념일이죠. 그쵸, 아이돌이죠. 네.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 2가 종영을 해서 콘서트를 하던데 그 콘서트 티켓을 VIP석으로 꼭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저는 사실 한 명도 모르는데 효도를 위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효녀다. 효녀.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그 경연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야, 엄청 좋아하시겠네. 탑 6에서 한 탑 10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서 또 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일단 뭔가 하면은 제가 엄청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떼창을 엄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도 지금 연습하고 계시고. 그럼요. 꺾는 연습. 멋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수아에게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살짝. 오케이. 네, 저도 아마 이날은 전주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아버지 생신도 또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조카들은 얼굴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용돈 봉투에다 넣어서 준비해서 대신 전달하는 걸로. 조카들은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요새는 저한테 말도 안 붙이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 나한테. 커봐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들 재산 성인이 받으러 될 잘해요. 때까지.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를 한 분 또 섭외하셨다고. 네. 저희 오늘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구할 수 있는 조언이 굉장히 많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이채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조언을 구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는 17년째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원이 조금 특이해요.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과 좀 자기 관리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주로 오는 친구들은 미스코리아 준비생들,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생이나 연예인 준비생들, 그리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정치인 분들, 선거 준비하실 때 그런 분들 퍼스널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모임에서 오랜만에 뵙고 그런 질문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떨린다. 그래서 울렁증이 막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떨리고 손발도 떨리고 그러면서 다음에 무슨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갑자기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 머리가 하얘진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 앞에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네. 저한테 이제 답하라고 주신 거죠? 네. 근데 사실 누구나 다 떨려요. 저도 17년 방송했는데 지금도 떨려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당연히 떨리는데 저는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약간 방법은 다르겠지만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자세히 보는 이런 1대1 대화가 힘들고요. 차라리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1대1 대화가 좀 편하시잖아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그러면 좀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중에 누구 한 명은 나를 좀 호감 있게 봐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도 뭐 강의를 가거나 행사 가면 한 분은 어쨌든 저를 웃으면서 봐주세요. 그럼 그분 위주로 보는 거예요. 맞아.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요. 저는 조금 겁이 많아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연습. 네. 그거를 A안, B안, C안, D안을 다 짜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 때 그때 사실 제가 막 안 나서도 되거든요. 맞아요.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네. 그런 건 편하지만 또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삐아는 더 재밌는데. 네네. 그런 상황 하나 만들어 놓고 B안은 그냥 좀 무난한 상황, C안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때, D안은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남자 중학교 2학년 강의 들을 때. 네. 그거에 따라서 제가 다 좀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자기 직전에 10번씩을 연습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씩 더 해요. 그러면 저는 떨리는데 몸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저는 좀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하고요. 근데 좀 순발력 좋으신 분이거나 약간 요즘 아이들 말로 관종이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조금 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죠. 제 생각에 우리 조 감독님은 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 하시면 일단 저처럼 좀 준비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해두시고 실전 상황을 머리에 그리고 계속 시뮬레이션. 네, 자기 직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난 잠들어 있는 동안 머릿속에선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두시면 조금 이제 그걸 덜 수 있고요.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져요.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머리가 하얘졌던 거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A, B, C, D안이 없었어. A안만 있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면접 볼 때도요. A안만 달달달달 외워가면요.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당황을 해서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해요. A안만 준비를 했기 때문이었구나. 네. 최소 B안까지는 있었어야 돼요. 대표님 혹시 MBTI 성향이 J이십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좀 즉흥적인 게 더 잘 되는 스타일이긴 한데 실수할까봐 또 걱정이 되고 너무 즉흥적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원래는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를 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일을 하려면 해야겠구나 해서 강의안 같은 거 만들 때도 한 5번씩 이렇게 뒤집어 엎거든요. 마음에 들 때까지. 네. 그리고 그거를 시간도 체크해보고 그 PPT 이런 거 보면 슬라이드 쇼 하면서 시간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그것까지 다 해봐요. 진짜 준비를 꼼꼼하게 제대로 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네. 자신감이 생기는 거네. 그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동안 요즘은 제가 또 강의를 많이 하니까 사실 방송이나 행사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별로 그거는 그렇게 떨리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강의를 할 때는 뭔가 평가받는 것 같고 이분들이 나보다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10분 동안 좀 웃긴 거긴 한데 나는 명강사야. 나 되게 강의 잘해. 이거 10분 동안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하고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전에 좀 유튜브 이런 걸로 웃긴 걸 먼저 보고 들어가요. 진짜요? 네, 긴장을 좀 풀려고. 긴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좀 일찍 가서 산책한다거나 아니면 좀 따뜻한 물 마시면서 재밌는 거 보고 들어가면 표정이 일단 좀 밝아지니까. 이거 되게 좋은 팁이다.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굳어서 들어가면 그분들도 긴장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사람이 왜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같이 웃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써요. 아니 대표님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노력형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사실 셜록님도 굉장히 안 떨거든요. 어디 가서 저는 남 앞에서 얘기할 때 떠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업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확성이 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떨리는 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 일의 특성상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나의 이 직장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포커스예요. 내가 정확하게 못 들을까봐. 저 근데 죄송한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술 마시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2차 장소가 있나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옮겨서 그러면은 더 깊은 이야기 나누는 걸로. 오프 더 레코드로.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표님이 선정한 인생 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인생 영화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정말 고민 얼마 안 하셨어요. 제가 혹시 책, 영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라고 했을 때 보통은 좀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좀 고민해 볼게요라고 했는데 정말 단 몇 시간 만에 저 이거 할게요.
라고 해서 선정된 책이 네, 언어의 온도고요. 몇 시간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말씀하셨던 것 네. 같아요. 맞아.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게 이 책을 제가 사실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회사에 이게 비치가 돼 있어갖고 이게 좀 긴 소리가 아니잖아요. 단편식이어서 맞아요. 네. 중간중간 읽어서 한 편을 얼마 전에 읽었었는데 선정을 해주셔갖고 숙제가 하나 줄었다. 야, 그래서 저도 이 책 출간되고 얼마 안 돼서 읽었던 책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밌게 잘 읽었었던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언어의 온도를 해주신다고? 이번에 좀 쉽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반가웠고 이 언어의 온도를 인생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책을 좋아하고요. 저는 좀 영화는 잘 안 보고 주로 이렇게 활자를 좀 보는 편이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사실 뭐 20번, 30번 읽은 책들도 있고 책이 막 찢어진 책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좀 저를 많이 반성하게 했던 책이어서 이걸 선정을 했고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베스트셀러를 제가 안 보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지방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잠깐의 틈에 글씨를 안 보면 조금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핸드폰 보기엔 좀 그냥 시간도 아깝고 뭔가 눈도 아프고 그래서 급하게 그 KTX 타기 전에 거기 서점에서 책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제가 다 읽었어요. 좀 쉽게 읽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일단 그때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색깔이 예뻐서. 맞아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고 저희 회사 로고가 다 보라색이에요. 근데 보통 책을 이런 색깔로 잘 안 하거든요. 그쵸? 네. 뭐지? 하고 일단 보게 됐고 두 번째는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래서 봤는데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자 하고 봤는데 뭔가 그 가슴을 울리는 그 기차 안에서 근데 제가 중요한 일정 때문에 가고 있는 거라서 막 감성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됐는데 너무 사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뭔가를 저한테 뭐 알려주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에세이잖아요. 자기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경험한 이야기들. 근데 원래 우리가 항상 감정이 과할 때도 좋은 게 있지만 무덤덤해서 더 와닿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문체가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작가님이 기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문체였어요. 깔끔한 문체, 간결한. 군더더기 없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글을 쓰는데도 어떻게 감정이 전달이 되지 하고 좀 저의 언어를 많이 반성하게 했던 그런 책이어서 인생책이 됐어요. 너무 명백한 이유인데요. 인생책이.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스트분들이 전에도 많으셨죠? 그런가요? 괜히 여기서 뭔가 더 치켜 세우려다가 다른 게스트분이 서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어때요? 언어의 온도를 철롱님도 읽으셨었고 저도 읽었지만 어떻게 읽으셨어요? 책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사실 볼 수 없는 부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놓치고 간과했던 부분들도 나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된 부분도 있고 좀 반성을 하게 된 건 확실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담담한 말투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머리가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너무 편했어요. 맞아. 너무 쉽게 슬슬 넘어가고. 근데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저랑 평소에 이 작가님이 하고 있는 생각이 좀 비슷한 결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을 관찰하는 어떤 시선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고민이나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나도 좀 물음을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분도 물음을 갖고 있었네. 그리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걸 좀 되게 잘 엿볼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언니들이랑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구나 하는 기대 때문에 언어의 온도가 두 번째 읽으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더 솔직한 이유가 있어요. 네.
책을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찾아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멋있었어요? 그냥 되게 멋있는 그 외적인 그런 중요하죠. 그럼요.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SNS를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SNS 마케팅으로 역주행을 한 책이래요. 이 책이. 근데 그 SNS 들어갔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결국엔 외모에 네, 그 영향이 사실 좀 많이 끼쳤고 제가 사실 뵌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제가 너무 그 다음에 나왔던 말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게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너무 다 맞는 책이었어요.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그때 광화문에 있는 방송사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네. 광화문에 있는 큰 서점에서 이분이 심야에 강연 같은 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다. 가야겠다. 근데 신청자가 많을 줄 알고 근데 다행히 월요일 밤이었던 거예요. 이분 항상 소규모로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방송하고 너무 풀메로 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깜짝 놀라실까봐 바로 이제 분장실 들어와서 화장 다 지우고 약간 이제 옷도 그냥 좀 캐주얼로 입고 제일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곤조곤 되게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을 약간 끌어당기는 저분의 온도가 되게 따뜻하겠구나. 근데 또 온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대화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역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요? 이랬는데 방송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꾸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책이 그러면 좀 남다르게 느껴지셨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도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좀 말할 때 차갑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 근데 그분이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느꼈는데 오히려 저를 보고서 이제 좀 자기도 책을 쓰고 글을 쓸 때 참고로 하시겠다. 이런 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눈을 따뜻하게 응시를 해주셨어요. 시선을 마주치는 네. 것도. 그 좀 재미있게 근데 그분이 저뿐만 아니라 오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셀카 찍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일반캠을 켰는데 어플로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역시 마케팅의 기재시네요.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그리고 사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멋있으셨고 네. 실물 훨씬. 네, 근데 그 이후에 SNS에 이렇게 짧은 글귀들을 계속 올리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팔로우를 해놓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이분의 이런 문체가 이런 따뜻한 목소리와 따뜻한 말까지 연결이 되니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목소리와 말투를 듣고 나서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네. 음성 지원이 되잖아요. 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와, 작가님 또 저희 한번 링크 보내드려야겠네요. 녹음한 거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서. 그러니까요. 네, 들어보시라고. 태그를 한번. 네. 근데 이기주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시는 언니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뭐 대략적으로라도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신문사 기자셨고 뭐 중간에 좀 그런 정치인 이런 거 대변인도 하셨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더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좀 내셨던 책들을 보니까 기사 작성이나 그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왜냐하면 저도 처음 시작을 방송 기자로 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문체가 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문체가 있어요. 정말 감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희는 법칙대로 써요, 원고를. 그리고 팩트만 전달해야 되죠. 네, 또 아나운서들은 뭐 라디오 진행하거나 MC 볼 때 원고에 감정을 넣긴 하지만 따뜻한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는 좀 감정을 누르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신문기자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문체가 나왔지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뭐 방송 출연이나 그런 공개적인 이런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정보가 있지는 없구나. 않은데 책만 계속 그러면은 네, 내시는 약간 신비주의. 그게 좀 잘 통한다. 이거 사진 보니까 진짜 잘생기셨네. 그렇죠. 멋있어. 네. 실물이 더 멋있었던. 이 사진도 멋있는데. 이것만 제가 이렇게 따로 따가지고 좀 인스타 태그를 해볼까봐요. 네. 와, 작가님이 이 방송을 꼭 들어주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 너무 웃겼던 게 저 사실 여자 작가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름이 저도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말투가 남성 작가님인 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거 되게 섬세한 심지어 잘생긴. 네. 근데 보니까 왁구도 좀 훌륭하신 왁구라니요. 왁구 중요하죠. 그런 느낌이시고. 네. 자, 좋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칭찬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언어의 온도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대략적인 줄거리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에세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작가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이야기들, 그거를 좀 담담한 문체로 해서 풀어냈고요. 뭐 아까 조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사람을 관찰하면서 버스 안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자기가 작업을 하다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나도 일상에서 이런 거 경험해봤는데 이런 점이 좀 와닿는 책이고요. 맞아요.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뭔가 진짜 아까 셜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뭔가를 배운다거나 이게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읽다 보면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말 힐링이 되는 책이 맞고 그럼 언니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책의 제목처럼 진짜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셜록님?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언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니까 저는 말과 태의 온도는 항상 존재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바뀐 사례들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온도의 힘은 저는 정말 강력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사실 언어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언어의 온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날 태우진 못하지만 너무 따뜻한 그 정도의 온도긴 한데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말과 너무 다른데? 라는 그런 제가 갭을 보고 나면은 사실 저는 그 행동의 온도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의 온도가 되게 냉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그걸 느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가끔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우리 평소 인간관계에서도 말은 따뜻하지만 행동이 차가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실 있으니까. 네. 맞아. 그러면 사실 좀 쉽지가 않고 저도 사실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자기 본인의 인생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가 훨씬 비중이 커지면서 나도 투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저도. 근데 이거를 좀 오래 본 친구들은 이거를 딱 인식을 해서 저도 항상 친구들이 너 되게 나이 드니까 사무적이 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언급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꾸려는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말투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미 한 번 굳어진 건 너무 고치기 쉽지 않아서 대신 나는 행동의 온도를 높이자. 그래서 행동의 온도가 높은 분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정말 저는 사실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인데 나의 말투가 나의 애정을 다이렉트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좀 더 내가 그 사람의 내 일처럼 행동을 보여주자. 좀 그런 식으로 좀 요즘 쓰고 있어요. 흘러. 이 정이 흐르는 사람이야, 진짜. 이렇게 행동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멋있죠. 정말 드물잖아요. 그럼 노력 중이에요. 진짜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마 대표님은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그 사람의 인성이 말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은 얼굴에 보이고 인품은 말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말투와 목소리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든요. 저는 왜일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뭐 처음에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목소리가 좀 앵앵거리고 톤도 높고 얇고 목소리도 작고 그리고 너무 깍쟁이 같다고 그래서 너무 웃긴 거는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지금도 너 내가 왜 이렇게 차갑게 말을 하고 깍쟁이 같니 그러는데 저희 엄마랑 저랑 말투가 똑같거든요. 너무 똑같아요. 목소리도 제가 지금 이제 훈련을 통해서 좀 낮아졌을 뿐이지 목소리도 비슷해요. 그래서 엄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니까 차갑겠지.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정말 냉랭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원래 딸과 반사. 그러니까 생긴 것도 똑같은데 당연히 뭐 다 같겠죠. 근데 신기하다. 저는 이제 모녀 사이니까 괜히 엄마가 그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밖에선 안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항상 저한테는 뉴스도 차갑다. 뭐가 됐든 다 차갑대요. 근데 뉴스를 어떻게 따뜻하게 해요? 저의 고민이었는데 따뜻하게 하는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데 난 왜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라디오 아나운서를 너무 하고 싶어서 원하던 라디오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사교양이지만 음악이 들어간 저녁 생방을 입사한 지 3주 만에 맡은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웃음 표시까지 다 적어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네, 그 예쁜 척만 해요. 그렇게 오고 듣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청취율이 낮아진 거죠. 진짜? 아이고야. 너무 속상한데 이거를 스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도 어렸고 그때는.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일까? 근데 제가 제 목소리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따뜻함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제 제가 조금 힘든 일을 겪고 그날 바로 방송을 하는데 그날 사람들이 이제 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 내 말투와 목소리에 이런 게 다 담겨 있구나. 저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게 좀 기분이 좋아서 웃으면서 한 날은 청취자들도 바로 알아요. 채은 씨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지금 웃고 있죠. 제가 조금 힘이 빠져있는 날은 혹시 어디 아파요? 저는 분명히 목소리 톤이나 이거는 비슷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어에 진짜 온도가 있구나. 그치.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그래요. 원장님 무서워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 웃었잖아. 너님 말에 감정이 없어요. 원장님이 항상 저희한테 감정을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무 예뻐서 본 거야. 했더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유해져요. 예전에는 애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너 왜 이렇게 이랬다가 지금은 그냥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면서 말도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제자들이 저희 주로 강사인데 원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큰일 난다던데 너무 부드러워지시고 말투도 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했더니 제 감정이 다 달라졌어요. 감정이. 네. 그래서 저는 언어에 진짜 온도가 있다고 느껴요. 그 얘기는 내가 어쨌든 품고 있는 이 감정이 목소리에서도 충분히 그럼요. 다 드러난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감정에 굉장히 기복도 심하고 근데 반대로 되게 AI 같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감정은 되게 풍부한데 톤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뭐야 진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뭐 이렇게 예쁘게 말하고 다정하게 말하고 이게 부끄러워요. 그때 행동의 온도를 높이는 거야. 초코파이. 정.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밥 먹고 다니냐? 약간 츤데레처럼. 그러니까 반대인 것 같아. 저는 챙기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데 제가 감정 표현을 진짜 못해요. 목소리라도 따뜻해야지. 안 그러면 저는 그냥 AI 같은 게 아니라 AI예요. 아, 그렇구나. 되게 그런 얘기 차갑다. 좀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내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목소리라도 바뀌어야겠고 말투라도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곡선형으로 말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거든요. 곡선형? 저희도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제가 그렇게 하면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리면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셜록이에요. 굉장히 우아해지셨어요. 너무 와닿아서 지금. 이게 지금 힐링하는 느낌이 나오시는군요. 저는 손만 움직였는데 이렇게 온몸이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구나. 화살 줄 알았어 나한테. 정말 안녕한 것 같죠? 정말 궁금한 것 같죠? 최하정 씨 말투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이건 셜록님이랑도 같은 느낌을 받는 건데 이게 말을 예쁘게 감정을 실어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좋게만 들린다거나 따뜻하게만 들리지 않는 경우도 이제는 그럼요.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말을 예쁘게 잘하면은 그 사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예쁘게 말한다고 해서 예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 잘 듣고 있으면 결국에는 싫다는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하는 거야? 그 순간에 안 느껴지는데 세수하다 느껴지고 그러죠. 맞아요. 샤워하다 그거 혹시 이거였나? 이거 뭐야? 나 깐 거야? 그죠? 갑자기 울컥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되게 기분 나쁘네? 이러면서 결국 언어의 온도라는 것도 예쁘게 말투를 이렇게 내 말투를 예쁘게 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담겨 있는 단어, 문장,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감정 이런 것도 사람들이 다 언어를
언어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 그치. 그런 것까지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얘기하면서도 배우고 책을 통해서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보면 챕터가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요. 크게는 1장, 2장, 3장으로 나눠야 될까요? 그래서 1장에서는 마음에 새기는 것, 2장에서는 글, 지지 않는 꽃, 3장에서는 행,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말, 글, 행이라는 챕터 안에서 여러 자신들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을 정리해서 이렇게 수록을 해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좀 인상 깊었던 키워드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대표님이 보셨던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나 키워드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각인이 많이 되고 너무 좋은 말이었는데 사랑하다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사실 어원을 그렇게 뭐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여러 어원 그 설 중에 하나가 생각할 사에 헤아릴 양. 그 사량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됐다는 그런 설이 있다.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이 얘기가 더 와닿았던 게 그 작가님 강연 중에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하루를 다 보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어감도 예쁘지만 뜻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왠지 와닿고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를 잘못 쳤더니 삶이라는 말이 됐다. 그 삶이라는 거 안에는 정말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있는 거다. 이 얘기가 많이 와닿았어요. 여기 책 보니까 딱 이렇게 중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양을 조합한 사량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저도요. 사실 저희가 흔히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그 깊은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쓰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깊은 뜻을 생각해서 써놓으면 저 사실 되게 죄책감이 들어요. 나는 되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한단 말이야. 진짜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와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말이었나? 이런 생각 드니까. 대표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 제자들한테 여자는 일과 사랑이 끊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물론 뭐 남자도 그렇지만 정말 꼭 이게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어도 여자들은 공감 능력도 조금 더 있고 사랑을 해야 굉장히 사람이 좀 활력이 생겨요. 그게 뭐 남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아이가 됐든 일이 됐든 그래서 저는 사랑은 정말 공기처럼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분명히 보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막상 제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싫으면 만나지 마. 너만 노력해. 근데 조금 저도 항변을 할 만한 건 싫어하는 행동을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만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문제가 될 만한 걸 하질 않아요. 저는 심지어 사람들하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집. 근데 데이트는 또 잘해요. 별로 그 오해가 쌓일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항변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서로 마음이 식었으니까 헤어지겠죠. 권태? 사랑하니까 놓아주는 거 진짜 이렇게 욕할 뻔. 사랑하지 않으니까 놓아주는 거다. 야 차라리 칼로 찔러.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면 우리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바라지. 사랑하는데 왜 놓아줘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마음이 식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마음이 식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좀 아픔이 있으셨군요.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 문장에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라고. 작가님 정말 생각이 많으시고 굉장히 섬세한 분이다. 작가님 인프피 같아요. 제가 인프피예요. 어때요? 그러실 것 비슷한 같아요. 느낌 받으셨어요? 네,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은 평상시에도 말을 예쁘게 하실까?
그쵸. 실제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때는 근데 사석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근데 공적인 자리니까 당연히 되게 따뜻했고 와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석에서 어떨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만나보고 싶네요. 인프피 저도 네. 인프피 이기주 작가님 기대하고 있고요. 알고 봤더니 막 ESTJ 그런 거 아니야? 감성 하나도 없는. 어쩐지 현실파. 큰일이네. 자, 우리 셜록님이 준비한 키워드? 전 사실 되게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많아갖고.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상황에 좀 맞춰서 가장 공감이 됐던 챕터 2개를 제가 골랐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챕터는 1장에 소개되어 있는 우주만 한 사연. 이게 사실 제가 되게 꽂혔던 이유는 사연이 소개된 걸 잠깐 읽어드리면은 그냥 설명드릴게요. 네. 중년 부부가 기차에 탄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아내한테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태양은 불덩어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그러니까 승객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그 남자가.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 수근수근 거리다가 아내한테 귓속말을 건네게 돼요.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좀 데려가 봐요.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내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랬더니 막 다 같이 맞아 이상한 것 같아. 다 이런 수긍고리 속에서 이 아내가 사실 제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서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태어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운 그 자체일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요즘에 좀 많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나이 들수록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약간 경험과 이런 게 사실 너무 주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한테 가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은 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뭐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고 또 다양함이 더 드러나는 시대가 된다고 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를 방어하게 되는 것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관계의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 뭔가 저 사람에게도 저들에게도 각자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뭔가 나의 마음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내 세상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면서 많이 했고 근데 작가님이 붙여놓으신 말이 너무 이뻐요.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맞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너무 사실 이 말이 되게 슬픈 말 같아요.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사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연을 들여다볼 힘이 없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오해가 생기고 그럴 때 관계가 더 멀어지고 그럴 때 이제 차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또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의 사연을 들어볼 준비를 했나? 노력을 했나? 그러면서 내 사연만 계속 들어주세요라고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잠깐 덮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누군가한테 공감을 못한 적이 있던가?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던가? 내가 누군가의 어떤 상황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있던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적이 많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저 오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면서 전화하면서 좀, 하소연을 좀 들었는데. 네. 대표님은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의 사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편이에요? 제가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잘 들어주긴 해요. 재밌거든요, 일단. 그리고 공감은 또 잘해요. 어제 제가 좀 친한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이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파서 한 몇 년을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너무 고마웠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고맙다는 거지? 근데 내가 사실 좀 전화해서 징징대고 이런 것 같은데 네가 되게 잘 들어주더라. 저는 오히려 제가 언니한테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되게 잘 들어줬는데요? 라고 했더니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사람들이 내 연락도 잘 안 받고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얘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받고 혼자 있었는데 물론 그들의 마음도 너무 고맙지만
나는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좀 언니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언니 사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지나 봐요. 언니 힘드셨죠? 그 얘기를 한 건데 언니가 왜 고마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드셨죠? 그래. 힘들었지. 힘들었겠다. 나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완전 신입 아나운서일 때 심야 방송에 대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심야 방송은 좀 이제 그 시간에 깨어있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신입이고 해본 적도 없고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뭐를 알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뭐 일에 대해서 그냥 원고 있는 거 예쁘게 읽으려고 하는 게 다였죠. 근데 그 선배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선배예요. 그런 말을 잘해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렇게 갔는데 문자로 정말 온갖 사연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당황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당황한 거 내 방송에는 문자가 이렇게 없는데 이 선배는 문자가 너무 많아서 뭐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와 정말 사람들이 각자 사연이 많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에도 이렇게 깨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보기에는 한 20대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어떤 여성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라디오에는 문자를 저장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좀 아는 척을 해주면 왠지 나만 좀 챙겨주는 것 같고 해서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거기에 그 전에 이야기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그분도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원래 하시던 어느 DJ가 안 계시네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달해 주세요. 저는 지금 한강으로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좀 마음이 아팠지만 이런 문자는 없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라디오는 요즘 1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PD님도 안 계시고 엔지니어는 저보다 후배 밖에 있고 작가도 없고 그 시간에 그때 선배가 아파서 못 나온 거라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새벽 1시쯤에 온 문자였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제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뭘 할 수가 없고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근데 여기에 그냥 힘내세요 이런 말들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해봤자 더 힘들겠죠. 제 기억을 떠올려봤을 때 저도 막 힘들 때 채은아 힘내 뭐 순간적으로는 고마워 이러지만 지금 쥐어짰는데 무슨 힘을 더 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진짜 한 30초 동안 그 문자를 보고 음악이 남아있는 30초 동안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갔어요. 그랬다가 얘기를 한 게 뭐 누구누구님 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응원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살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응원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제 자신한테 놀랐죠.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다니. 이런 기지가 있었다. 나 순발력 짜는데. 네, 나 좀 잘하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 못한 게 일단 이 사람은 그렇지. 어떻게든 살려야겠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걸 듣고 청취자분들이 저도 누구누구님 응원해요. 회원님, 저도 힘든데요.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웃으면서 한번 봐요. 그런 문자가 진짜 30개 정도가 순식간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제가 그분들이 힘내세요 이렇게 한 걸 하나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네, 제가 다 이해는 못하는데 뭐 때문에 힘드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뭐 나도 더 힘들어 이런 말은 와닿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남이 암 걸려서 아픈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아프거든요. 그치.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건 이제 후배 강의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몰래 뺏어온 건데,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막 저는 지금 방송 끝날 때까지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근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요? 저 그때. 그 사람 얼마나 고마울까요? 한 여름이기도 했지만 스튜디오 안은 이게 과열되면 안 돼서 여름에 굉장히 춥거든요. 네. 땀이요. 등줄기를 타고 이렇게 쫙 내리고 제가 이렇게 힘이 풀려서 이렇게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 내일도 괜찮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택시기사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분이 좀 거짓말이었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1시간 동안 마음 졸이게 해놓고. 근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택시에 타서 되게 좀 어린 여자분이 울면서 한강을 가달라고 했는데 거기 수원이었거든요. 수원에서 굳이 한강을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울면서 뭔가 불안해서 천천히 가고 계셨대요. 근데
그분도 라디오를 들으신데 좀 이렇게 졸음에 깨려고 원래는 이렇게 뭐 트로트 나오고 이런 걸 들으셨는데 그 여자분이 이걸 듣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왠지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집까지 들어가셨어요. 어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택시기사분도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는 네. 그리고 천천히 가셨다는 게 그분 입장에서 그냥 생판 남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이제 선배님 복귀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매일 문자 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느꼈어요. 힘내라는 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너 힘들었지 이 한마디가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말이구나. 결국 공감을 그쵸. 해준다는 맞아. 게 나 너 힘든 거 알아. 이것만으로도 많은 게 사람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되게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들어요. 세상은 이렇게 아직 살아갈 만하답니다. 네. 그리고 언어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 챕터에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거는 내가 혹시라도 과거에 나한테 걔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좀 이해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제가 한 챕터도 소개를 드리자면은 3장에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인데 사실 이게 글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제가 채은님의 목소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2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 지금 구독 누를 뻔했어요. 진짜. 이것만 따로 편집해서 그러니까. 올릴까봐. 그러니까 우리 예고편으로. 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문제예요. 귀에는 쏙쏙 들어오는데 감정이 없어요. 이거 연습하면은 이렇게 네. 할 수 있나요? 저는 제 말투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굴리는 네. 느낌으로? 왜냐면 저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되게 감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감정이 너무 되게 느껴졌어요. 좋은데?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이거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이 났어요, 주변에. 왜냐면 사실 주변에 보면은 되게 멋진 세모, 네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항상 동그라미가 되고 싶어 하고 되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너무 내가 볼 때는 저 세모는 세모인 게 매력있고 그렇죠. 네모는 네모인 게 매력있는데 왜 하필 동그라미를? 그래서 그들도 보면은 나는 세모, 네모지만 동그라미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니까 본인들도 사실 피곤하고 나도 저건 저들의 진짜 모습이 아닌데 뭔가 알게 모르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게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20대들 멘토링을 사실 할 기회가 있어갖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항상 롤모델을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직업적으로 롤모델을 찾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롤모델을 굳이 없는 걸 찾아서 그렇죠.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 먹고 취미를 따라하고 그거는 사실 나의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나이를 불문하고 사실 이런 분들을 요즘 너무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더 그걸 찾으려는 것도 있는 그쵸. 것 같고 네. 사실 되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그분들 모두에게 사실 말해주고 싶은 건 너무 각자의 모습이 다 멋지고 다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 나의 장점을 사실 살리는 게 전 너무 매력있고 멋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약간 그런 세모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제가 되게 항상 늘 누군가를 동경하고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는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뭐야 내 얘기야. 지금 표정이 정말 찐이었어요. 내 얘기잖아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어려운데 결국에 내 모양이 어떤 건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저의 모양이 완벽하게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20대에 누군가를 보면서 막 자기를 막 깎아가고 하는 것도 아직은 내 모양을 몰라서 어떤 모양이 나한테 맞는 거고 나는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우리 함께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뭐 바꾸겠다 그러면 아니 굳이 왜? 지금부터 너무 충분히 훌륭한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양을 찾아가는 과정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그리고 나하고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찾아가야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의 목적지도 아닌데 뭘 있어 보여가지고 그 모양을 막 깎아가는 그런 게 사실은 탈이 나는 거지. 그럼요. 네, 저는 이렇게 저렇게 따라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그쵸. 방법이라고 근데 생각해요. 나를 잃지만 않으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사실 네.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저 진짜 머리 스타일, 말투, 목소리까지 따라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따라가지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되게 우상 같은 그 아나운서가 있는데 누구세요? 저는 SBS의 김소원 아나운서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정말 따라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너무 따라하니까 비슷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게 그냥 따라해서 비슷한 거지 저는 그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늘 동경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좀 힘이 되는데 맞아, 행복한 거야 그건. 그래서 그분 방송을 지금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냥 멋있다 지금은. 내가 따라할 수는 없으니 멋있다.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의 모양을 확실히 찾으셨습니까? 저는 별표요. 왜 별표라고 생각하세요? 뾰족뾰족해서. 안 좋은 거잖아. 약간 이빨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네, 뭐 턱도 뾰족하고, 네 말투도 뾰족하고, 좀 성격도 약간 뾰족한데, 근데 사람들은 또 별을 되게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만의 약간 독특함 이런 게 있어요. 네, 좀 빛나고 싶기도 했고, 네 별표.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셜록님은 저는 슬라임이요. 저는 이렇게 나의 이득에 따라 달라진다. 와 멋있다.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진짜요. 와 뭐야 사회생활 갑. 대박. 돈 주면 웃을게요. 괜찮은데 슬라임 괜찮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요. 나도 이거 난 돈 줘도 별인데. 그렇구나. 저도 약간 별이 되고 싶은 오각형 현재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갈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두 분을 또 보면서 제가 오늘 아마 배워가는 게 있어서 점 하나 더 생겨서 이제 약간 육각형 느낌이 되지 않을까? 좀 있으면 고슴도치 되겠네요. 다 나와갖고 징그럽다 징그러워 진짜. 징글징글해. 그래서 그 챕터 셜록님이 픽하고 채은님이 읽어주신 제 목소리라고 한번 살짝 네, 그 챕터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가 고른 챕터는 사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1장 말이라는 그 큰 장 안에서 들어가 있는 챕터인데 진짜 사과는 아프다라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여기 파리의 연인의 한 문장이 있네요. 한기주 씨.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김정은 흉내내는 거 맞죠? 맞아요. 네, 파리의 연인 중 한 대사였습니다. 언니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없다는 이 말 딱 와닿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사과에 대해서 요새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복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결국 사과를 받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으면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안 돼서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챕터에서 진짜 사과는 아프다라는 챕터에서 작가가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요. 기자 시절에 되게 사소한 다툼으로 불편하게 지냈던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다툼 전에는 굉장히 친했고 돈독한 사이였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서로
잘못을 시인하려고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기자실에서 그 선배를 만나게 됐는데 그 선배가 빨간 사과 하나를 딱 건네주고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면서 왜 뜬금없이 사과를 건넸을까? 아, 선배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런데 이게 부끄러우니까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냥 사과를 내밀고 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였는데 근데 저는 그 선배님에게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멋있어요. 저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 사과라는 게 먼저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유치할 거야. 이 사과를 하나 딱 주고 내가 막 도망치듯이 그 자리에 빠져나오는 게 선배로서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텐데 정말 이렇게 사과를 시작하는 것 자체도 나는 굉장히 의미 있고 멋있는 행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과가 뭘까? 도대체 그게 뭐기에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껴질까? 우리는 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뭔가 패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될까? 그런 생각들 언니들도 해본 적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많이 있죠. 근데 아까 셜록님은 사랑해 이런 말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맨날 쌤 사랑해 그러면은 왜 그래? 이제 저는 장난으로 나 남자 좋아해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남자한테도 제가 그런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제가 한번 아까 사연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저도 좀 이제 뭐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진짜 진지하게 저희 엄마한테 나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엄마한테 미안했어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싶어. 그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저희 엄마 저랑 성격이 똑같잖아. 야 네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싸움의 시작이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냥 그러다 엄마가 나중에 미안해 이러는데 그 느낌 아시죠? 왜 남자친구랑 싸울 때 남자친구가 미안해 그럼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알면서 왜 그래 미안해 왜 진심이 안 담겼어. 그 메비우스의 때 있잖아요. 맞아. 그 느낌인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엄마의 나이에도 사과가 어려운 거고 근데 맞아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미안함 있는 거 알거든요. 저도 있어요. 근데 말이 그렇게 안 나가고 아이들한테도 사실 미안한 게 많이 있죠. 그럼 학생들한테도 먼저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고마움은 그래도 좀 나와요. 근데 미안해란 말이 그게 진짜 안 나와요. 네, 그게 그렇게 뭐가 어려운 그럴까? 말이라고. 근데 우리 뭐 아까 헤어지는 이유 얘기할 때도 사실 미안해 이거 한마디면 풀릴 말인데 맞아요. 그거 안 하다가 자존심 싸움이 되고 서로 커지고. 마음이 식고 헤어지는 그렇지.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안 되죠? 더 안 되더라고요.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훈련인가? 연습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한데 제가 못하고 있네요. 아까 이것처럼 연습하시면 돼요. 미안해. 미안해. 사실 저는 이 말도 좀 많이 남발한 스타일이어서 저는 사실 이 먼저 꺼내는 사람, 사과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패자로 간주한다라는 거 사실 공감을 잘 못하고요. 진짜. 예.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지? 잘못한 사람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약간 이 챕터 읽을 때 작가분이 여자분인 줄 사실 알고 사과를 두고 도망갔다는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까지 안 그러니까 하니까. 그렇게까지 어색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남성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어떤 식으로 그 사과를 받으려는지 사실 좀 이제는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사과가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사과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존심이 더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굳이 그 자기의 미안한 마음보다 그러면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거 사과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나식에 사과를 했는데 사실 사과라는 건 상대방이 받고 싶은 사과를 해야지 사과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워요. 아니 근데 결국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진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기까지만 하면 풀려요. 근데 내가 있잖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 마음이 이었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자기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순간 이게 사과인가?
변명인가? 자기를 그냥 좀 방어하려는 거? 네.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건가? 맞아요. 나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과해서 나는 사과했어. 이래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좀 사과를 남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말투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가서 미안해 이러면 왠지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미안하다? 미안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저는 돌아보면 예전에는 그냥 미안해 라고만 해도 아 그래 하고 넘어갔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사과하는 이유는 뭘까? 사과의 의미는 뭐고 어떤 마음인 걸까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회피하려고 하는 사과는 결국에는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튼 이 사과, 진짜 사과는 아프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언어의 온도, 이 책 어떤 언니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로 진심 어린 공감을 해주고 싶다 하는 언니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저는 내가 위로받고 싶은 사람. 말로 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네. 오히려 이거 읽으면서 내 말의 온도도 생각하지만 그걸로 좀 힐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저는 내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언니들. 책 읽어보면서 나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일까? 나 3도였어 막 이런 거. 마이너스 15도? 막 이렇게. 난 120도로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언어의 온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결을 여기서 좀 엿볼 수 있거든요. 작가님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언어의 온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언어의 온도,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로 이야기 나눴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엔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의 인생 영화 코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목을 들으니까 눈물이 할 말 많은 영화예요. 맞아요. 코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5월에는 굉장히 좀 따뜻한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노리신 건가요? 가정의 달을? 가정의 달을 노리신 건가 진짜? 네, 노렸어요. 네, 코코가 딱 그런 이야기 하기에 좋은 맞아요. 영화이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영화 코코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